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정전 협상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보아도 대단히 굴욕적이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국이 만든 우크라이나 협상 제안은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를 들이친 러시아 침략자에게 보상해주는 제안입니다. 이런 정전안이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의 근본이 지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핵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러시아 등 대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이 문서를 주면서 자, 여기에 다 써 있으니 핵무기를 포기해라.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영원히 담보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종이장 한 장을 믿고 핵무기를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핵무기는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영토 완전 그 종이장은 온데간데 없고 러시아한테 당해서 영토를 지금 떼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토, 이 땅만 떼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영원히 가입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군 병력도 88만에서 앞으로 60만 미만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들이치고 땅도 한 20% 이상 떼가지고 또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영원히 못 들어가게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앞으로 G8 대국들의 그 모임인데 여기에 다시 복귀하고 또 제재 해제 이런 선물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제안인데도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맥없이 러시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도 더욱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구금시설에 있는 북한군 2명 포로, 북한군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2명은 올해 1월 11일 쿠르스크 전선, 러시아 전선에서 생포되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 설날이 되고 결국 또 조금 있으면 그들이 포로가 된 지 만 1년이 되어옵니다. 지난 1년간 그들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의 구금시설에 있습니다. 사실 그들을 한국으로 우리가 무사히 데려오려고 했으면 그들이 처음 포로가 되었을 때 신원을 공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제협약인 제네바 협약에도 포로들을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지도 못하면서 포로가 되었을 때부터 그들의 신상이 다 언론에 의해서 공개됐고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세계 언론들, 우리 한국 언론들 앞에서 밝히고 보도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그들이 조용히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이 길이 막혔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요구대로 끝내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1등 공신은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이 푸틴을 도와서 러시아의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다 북한군이 몰아내고 이렇게 되니 김정은이 푸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 포로들을 모조리 다 북한으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푸틴이 이 요구를 들이댄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구금시설에서 계속 기다려봐야 한국으로 가지 못하게 된 이 북한군 포로들은 이러다간 북한으로 혹시 강제 송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점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이런 절망감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이런 시도도 했다라는 말까지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 두 포로가 서로 의지하고 생활하도록 한 방에서 이제 생활하도록 조치까지 취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방만 바꿔준다고 해서 그들의 공포와 외로움, 절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들려옵니다. 그 방 안에 북한군 포로들이 김정은의 사진을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붙여놓고 생활총화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변절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그들은 지금 혹시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을 때를 대비해서 북한으로 돌아가서도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이런 근거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타까운 문제, 왜 이렇게 그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명백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한국으로 데려오지 못했을까요? 국제인권법과 포로 송환에 관한 제네바 협약,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 헌법 제3조, 이렇게 국내법과 국제법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포로들을 다루는 제네바 협약 제118조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전원 본국 송환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보는 이 두 사람의 본국은 어디입니까? 국제사회 대부분은 아직 북한을 하나로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게 제네바 협약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된 이후에는 자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적 충돌 지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제법은 북한을 국가로 보고 북한 국적자를 북한 국적 전투로 보는데 우리 헌법은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신분이 지금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데려오자 말자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헌법대로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 관행에 맞춰 그냥 눈 감고 넘겨버릴 거냐,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6.25 전쟁 때는 이 포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러면 그때도 전원 송환 원칙에 따라서 북한군 포로들 다 무작정 강제로 다 북한에 보냈을까요? 당시 공산 측은 제네바 협약의 문언에 부합하는 전원 송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와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자유 송환 원칙과 전원 송환 원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것 때문에 휴전 협상이 1951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이 포로 송환 문제에서 대립하다 나니 전쟁이 2년 더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에야 중단됐는데, 당시 이 양측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자 결국 인도가 1952년도에 나서가지고 포로의 석방과 송환에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여 처리하되 송환을 방해하거나 송환에 영향을 미칠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폴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 이 4개국으로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포로들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결국 21,839명의 북한군 포로들이 유엔군 측으로 전향하면서 북한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남을 수 있었게 됩니다. 이렇게 당시 미국과 이승만 정부가 자유송환 원칙을 지키느라고 전쟁을 2년 더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그처럼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헌법, 국제법, 인권 이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 정체성 또 우리 헌법의 그 개념, 정신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라는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 없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영호TV가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실제 외교, 법률, 국제인권법적 건지에서 이 문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이 2명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데 아주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또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